과연 땅값을 상승시키는 곳은 어디일까?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오늘은 가격 상승 지역 어떻게 찾는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녹지, 상업, 산업 등과 같은 각 땅의 역할들을 배분해 놓았습니다. 국가가 땅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땅 옆에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의 역할을 지정해 놓는다면 이거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학부모한테서 돌멩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정책, 노후된 지역의 개발 등 여러 사유로 땅의 역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녹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어떤 곳은 주택가가 상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땅의 역할을 변경시키는 것을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종이란 쉽게 말하면 땅의 종류의 종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상향이 된다는 것은 땅의 종류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땅에 담을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는 겁니다. 아마 땅값이 상승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8년도 모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영상 클립으로 종상향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는 시간과 그런 땅을 서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상향 영상 클립 함께 보실까요? 이건록 리얼 PS의 부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건록 부대표님 이제 정책이라는 게 또 만약을 가정할 수는 좀 없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제 종상향이 된다고 치면 부동산 가치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오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희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네. 뭔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밖에 못 넣었는데 그걸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필수시설에서 이제는 규모도 커지고 취미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편익시설이 확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폐율 50에서 60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100에서 150까지 올라가고 층수는 2층에서 4층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커지는 겁니다. 그 규모의 용량들, 밀도가 커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즉 19세대 미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면요. 이제는 19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도 승인이 날 수가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 하드웨어가 확장되는 거죠. 예. 그 말인즉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확장 모든 것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동네의 부동산 가격을 조금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저기 내곡동에 있는데 이라는 곳이 있고 예. 그다음에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개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작게는 1,800까지, 많게는 평당 그러니까 3.3 평방미터당 한 2,500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종상향을 할 경우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그 여건이나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500 이상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0평을 가진 사람은 5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 거죠. 예. 더불어서 종상향과 밀도를 더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가치는 더 크겠죠. 그래서 좀 길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은 종상향이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이런 종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권 계획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도시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이면서 도시기본 계획보단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천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5,000페이지가 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계획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생활권 계획은 53개의 지역 공간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53개의 공간은 첫 번째는 역세권, 두 번째는 일자리를 담을 수 있는 상업지역,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뼈대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53개의 공간 계획 중에서 역세권이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종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며 동시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상향이 되는 지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찾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포털 사이트 중에 지도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임의로 네이버 지도를 선택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지도에 들어가시고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시면 땅에 지정되어 있는 종, 즉 용도 지역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이 색깔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색깔이며 상업지역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53개 지역 중 역세권이지만 아직 빨간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지역이 있죠. 이곳이 바로 미래의 일자리가 담길 상업지역이고 종상향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겁니다. 찾아보니 송파, 구로, 강북 등등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종상향은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종상향이 보류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염두하시고 부동산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일치월장.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는 이미 진보된 부동산도 좋지만 앞으로 진보할 부동산을 주목하는 관점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TV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부동산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드립니다.